남해 홍보대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남해에 대한 모든 식자재들만 가지고 음식을 하시는 걸 고집하셨어요. 남해 한우만 가지고 저희가 이제 사실 활용하고 이제 손님들한테 제공하고 있거든요. 이 지역에 이제 경상도에 나오는 한우들은 거의 다 이제 입고시켜서 다 테스팅해보고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안동 한우, 뭐 거창 한우, 거제, 그다음에 김천, 뭐 주변에 많은 한우들을 다 먹고 저희가 테스팅해봤었는데. 그중에 이제 남해 한우가 제일 맛있다라는 평가를 저희가 했었고 사장님도 그렇게 의견을 주셔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남해 한우에 대해서 집중을 했었죠. 뭐 리포트 같은 것도 쓰신 적 있다고. 사장님이 이제 그 경상도 한우를 다 테스팅할 때 한우가 정말 남해 한우가 맛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물어보셔서 왜 남해 한우가 맛이 좋은가라는 리포터를 해서 뭐 남해 한우의 역사 뭐 이런 거 왜 틀리고 한우가 뭐가 어떤 종류가 있고 왜 남해 한우가 특별하게 맛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리포터 해가지고 작성해서 사장님한테 보고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냥 대충 가는 게 없구나. 근데 여기 되게 굉장히 까다로운 고객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네네. 저희 사장님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사실은 매주 오셔가지고 식사를 하시거든요. 매주 오셔서 똑같은 메뉴를 늘 드신다면 이 맛에 대해서 정말 확실히 아실 거거든요. 근데 솔직히 네. 힘들진 않으세요? 이렇게 너무 꼼꼼한 게.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죠. 겨울철에 이제 물메기탕을 끓이는데 첫날은 정말 맛있다, 맛있게 먹었다 하시고 가시고 다음날 또 물메기를 드시는데 오늘은 좀 달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다음 주에 오셔가지고는 오늘은 좀 육수 맛이 약해. 뭐 그다음에 오늘은 좀 맛이 좋았어. 이렇게 미세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저희는 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늘 연구를 해보니까 겨울에는 이제 무가 좀 달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육수를 낼 때 항상 동일한 양을 넣는다고 하는데도 무 맛이 달아지니까 당연히 육수 맛이 달아진 거고 그다음에 간이 좀 뭐 진하지 않은 것 같다 얘기하셨을 때는 끓이는 시간에 대해서 좀 생각했던 것 같고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하나 체크해가면서 해보니까 좀 더 면밀히 살펴지는 그런 조리사가 된 게 아닌가.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님한테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너무 감사한. 네네네. 이곳이 남해인 것이 음식의 특색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됐겠어요. 좋은 시죠. 농산물만 해도 일조량이 남해가 제일 그렇죠.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마늘도 굉장히 달거든요, 여기 거는. 겨울에도 여기는 노지 시금치를 먹을 수가 있어요. 시금치도 달고. 남쪽이니까. 그래서 바닷가에 남쪽에 있어요. 그죠. 여기가 바닷가라서 수산물 위주일 걸로 알았는데 한우 있고 그 나물들이 있고 고사리도 있고. 네. 오픈 전에 1년 전에 그 임시 식당을 차려놓고 계속 그 로컬 식자재를 갖다 실험을 해서 요건 됐다, 요거 하자 그렇게 계속 했고 그 다음에 개점 후에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 제가 음식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단 먹어보면 맛은 아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입이 짧아서 까다롭거든요, 맛이. 그래서 맛없는 탓한 것보다도 맛있는 건 왜 맛있느냐 그걸 계속 이제 똑같은 메뉴를 또 피드백을 해서. 근데 반면에 이렇게 되면은 그 즐기는 사람들 입장에서 즐겁지만 사실 직원들은 고생이 2배, 3배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원을 많이 쓰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양식, 일식, 한식은 물론 따로 있지만 또 여기 고부장이지만 빵 전문가도 따로 있고요. 돈 버실 생각이 전혀 없네. 딱 듣는 순간에 돈하고는 상관없으시구나. 연관해서 얘기하면
제가 까다롭다기보다는 음식도 마찬가지로 맛없는 걸 탓하는 것보다도 맛없는 그 원인을 그때그때 찾아서 쌓아놓으면 그게 경험이고 그게 지식이고 그게 쌓이면 그게 이제 제가 번역했다는 지식창조 경영의 요지가 그런 거예요. 경험을 했으면 그거에서 경험에서 얻은 걸 지식화해서 그걸 계속 활용한다. 그런 취지로 하는 거지 까다롭게 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 골프장 우리 코스하고 클럽하우스 왔다가 이제 옷 얘기도 좀 패션 얘기도 했고 지금 음식 얘기도 했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 직원이라면 무슨 일을 하듯이 대충 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데 근데 보니까 아까 보니까 그 음식 하시는 분은 11년이니까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는 거죠. 다니면서 그러니까 예. 궁금해지잖아요. 예. 직원들은 사장님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제가 볼 때는 인터뷰는 좋게 할 거예요. 그래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면 말보다 표정에 우리가 한번 집중해요. 내가 볼 때 속으로는 아유 힘들 것 같아. 얼굴을 나올 거죠. 화면 한번 보죠. 직원들 얘기예요. 이게 심상치 않은데 음악이. 특별한 점이 있다 그러면 뭐 아무래도 굉장히 섬세하신 면이 있으시고 섬세하다 딱 얘기하잖아. 다정하시고 코로나 때 저희가 마스크를 안 쓰다가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답답하고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였는데 이제 근무 끝나고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 사장님께서 갑자기 저희는 쪽으로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긴장하고 저한테 왜 오실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오시더니 너무 힘들고 답답한데 왜 마스크를 혼자 있을 때도 쓰고 있냐고 해주시면서 일부러 그 말씀을 해주러 오셨을 때 좀 크게 감동했습니다. 작은 말이지만 너무 그 따뜻함을 느낄 수가 있어서 감사했죠. 저희가 겨울에는 일을 많이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입이 안 될 경우에 회사에서 보존을 해주는 것도 있고요. 유니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모든 걸 회사에서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사원 때부터 지금 9년 때까지 차. 진짜 너무나 한결같은 분이신 것 같습니다. 뭐 눈이 오나 태풍이 오나 비행기가 안 떠도 직접 차량으로도 이렇게 매주 주말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이렇게 남해 골프 치고 오셔가지고 싶어 오는 거지. 직접 둘러보시고 너무 대단하신 분 같습니다.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걸 좀 꼽자면은 매 시간마다 해가 드는 이런 시간대를 감안해서 블라인드를 내리는 정도까지 이렇게 직접 오더도 해주시고 이런 것마저도 이제 해가 뜨는 시간을 다 감안해서 객실 안의 온도라든지 이런 거를 다 디테일하게 가장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게 가치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 말 중에 하나가 한 번 지나간 공실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절대 그렇게 할인해서 판매를 했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객실이 많이 남았다고 해서 판매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갖고 그게 없고 세일이 엄청 없구나. 꼼꼼하시고, 예, 그리고 또 이렇게 늘 한결같으신 느낌이고 음식에 관해서만큼은 미식가 미식가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네요. 일반 손님들과 나와 구별해서 음식을 제공하지 말고 늘 통일하게 늘 신경 써서 제공을 하라. 그렇게 늘 얘기는 하셨었거든요. 12년도에 입사를 했으니까 거의 12년 됐네요, 횟수로는. 사장님께서 사주신 촬영용 드론이 있습니다. 그 드론은 잔디에 병이 왔거나 촬영을 하기 위해서 산 드론인데 한 번씩 코스를 촬영하다 보면 풍광이 너무 이뻐서 촬영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드론을 직접 사다 주신 건가요? 사장님께서 이제 TV를 보시다가 저런 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사주시면 저희가 적극 활용하겠다라고 해서 지금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한번 그 퇴사율이 거의 낮은 모양이에요. 장기 근속 직원들이 많죠. 예. 깐깐하게 뽑으세요? 뭐 그렇다고 봐야죠. 어떤 걸 보시는 거예요? 예? 어떤 걸 제일 중요하게 보세요? 우선 뭐 그 캐리어하고 또 이제 심성하고 그런 거죠. 골프장에 관한 이야기를 쭉 나누고 있으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조금 클럽하우스에서 좀 나가서 남한 기자 나오셨으니까 최근에 이 골프장 규제 관련해서 좀 얘기거리들이 논란거리 같은 것들이 좀 있긴 있어요. 맞습니다. 작년까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워낙에 그린피가 급등을 했어요. 골퍼들은 더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올 1월에 발표를 했죠. 기존에 있던 골프장 기준을 회원제와 대중제 이
이분되던 기준을 대중제를 다시 한번 나눠가지고 대중형과 비회원제 이렇게 나누는데요. 그 기준의 차이가 주중에 평균 그린피가 18만 8천 원 이하, 주말에는 24만 7천 원 이하를 받으면 대중형 대중제 골프장, 그리고 그보다 높으면은 비회원제 대중제 골프장. 이렇게 이전에 있었던 대중제를 2분을 두 개로 나눴구나. 다시 나눠 결국에는 예전에 2분화돼 있던 것을 3분화를 시킨 거죠. 주중에 평균 그린피를 18만 8천 원 이하로 받는 골프장으로 이렇게 기준을 낮췄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불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에 있는 골프장들은 주중에도 평균 그린피가 18만 원을 넘지 않는 골프장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권은 물론 여기에 해당되지만 지방에 있는 거는 애초에 이 규제 자체가 해당되지 않는 골프장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규제를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또 하나는 대중제 골프장들 중에서 편법적으로 예전에 어떻게 보면 그린피를 상당히 이 프라임 타임에는 상당히 높게 받는 골프장들이 있어요. 실제로 주중에도 한 뭐 20만 원 이상 받는 골프장들이 있죠. 하지만 평균 그린피라는 규제를 두었습니다. 단서를. 그래서 하루에 평균 그린피가 얼마냐 이걸 하기 때문에 어떤 골프장들은 야간 3부 영업도 하는 골프장들, 이런 골프장들은 새벽이나 오후 늦은 시간 3부 시간에다가는 아주 저렴하게 그린피를 내려버리기 때문에 이들의 평균을 해보면 결국에는 주중에 18만 8천 원이 되지 않느냐. 이거는 어떻게 보면 현재 장난이네. 네, 대중제 골프장들 대중형으로 이제 취해 있고 그런 어떤 세제 혜택을 받는 골프장들이 취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 법의 어떤 허점을 피해 나가는 꼼수 혹은 뭐 나름대로의 대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일단 세금은 늘어나는. 대중형이라는 한국말을 좀 더 정확히 해석을 해서 대중제하고 비회원제한 거는 맞는 말이에요. 워딩은 그 말이 도매금에 뭐 대중제하면 싼데 그러기보다는 그 구분한 것 자체는 좋은데 세금이 많이 늘었죠. 그건 틀린 게 아닌데 비회원제에 대해서 왜 징벌적 과세를 해야 되느냐. 그 징벌적 과세라는 것은 근데 유유부동산이라든가 비용명 부동산 그 부동산을 보유하지 말아라. 팔거나 아니면 뭐 해라. 그런 뜻에서 하는 게 종합부동산세제거든요. 거기다 편입을 시켜버렸다고요. 단순히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징벌적 과세라는 거는 합리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한 거는 일단 그 소비자 입장이 받아들여져서 시작이 된 건데 하다 보니 좀 현실적이지 못한 게 있고 그다음에 아직도 골프라는 운동에 대한 어떤 그 생각이 징벌적인 느낌을 갖게 하는 요소가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공직자들이 정부가 이런 데 간섭하는 거, 교통비, 주거비 이런 건 간섭하는 거는 필수적이니까 당연히 간섭도 해야 되죠. 맞아. 물가는 잡아도 되는 물가는 잡았는데 골프비 올라갔다 그래서 우리 생계 물가에 영향을 준다고 얘기한다 그러면 그럼 왜 특별 소비세는 받아? 공정하고 확실한 건요. 시장에 맡기는 거예요. 그럼요. 예. 요즘에 말로만 시장주의 하면서 전혀 반시장주의, 완전히 반시장주의로 가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평균 그린피 18만 8천 원 어떤 근거로 나온 건지 저는 궁금해요. 그 18만 8천 원을 정해놓음으로써 또 다른 왜곡을 만들어 놓고 그로 인해서 결국은 골퍼들이 더 많은 지출을 하게 만들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참 과열됐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시장 원리에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정리가 되죠. 그럼요.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죠. 가격의 역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대중제 골프장은 18만 8천 원이 기준이구나. 그래서 16만 원 받던 걸 18만 8천 원으로 올리는 골프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꼼수들이 별의별 꼼수들이 다 나와요. 동감을 하시겠고 물론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남하영 기자가 툭 던졌는데 이게 뭔가 아마추어 발화점이 된 것 같은데 제가. 딱그 같은 의견을 골프장 오너나 전문가나 골프 팬이나 뭐 다 같은 이게 골프를 즐기시는 모든 분들을 그런 얘기를 평소 저희 듣잖아요. 그걸 대변하는 소리를 다 쏟아부은 거죠. 박원 의원 강했어. 오, 강했어. 근데 또 하나는 이제 나온 김에 그 우리 비회원제 골프장을 주장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해외에서도 마음대로 올 수 있게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골프가 이제 코로나 끝나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해외로 나가는 게 사실상 많이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골프장과 해외 골프장의 경쟁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그렇죠. 제 얘기는 그 우리나라가 가격 경쟁, 동남아나 뭐 그런 데하고 가격 경쟁을 해서는 승산이 없다. 동남아든 뭐 미국이나 유럽이든 찾아오게 하는 것이 저희가 그냥 아무 특징도 없고 평범하다 그러면 안 찾아올 것 같아요. 딴 데가 뭐야 동남아까지 여기 뭐 하려고 오겠어요. 네. 일단 얘기가 나온 김에 여기서 얘기가 나온 김에 조금 더 공론화가 돼서 그 골프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 사람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돼서 좀 조정이 됐으면 하는 점검부터 좀 돼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이 골프 코스 100대 골프 코스의 조건이라는 주제로 또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고 또 이번 주에는 진짜 이 하나의 골프장을 통해서 의식주 여러 가지로 실천한 우리 정재봉 사장님과 뭐 방송사상 최초로 좀 2주 연속 출연을 하신 거거든요. 이 얘기가 나오는 건 이제 끝낼 시간이 됐다는. 출연해 보시니까 아주 긴 시간을 지금 카메라 여러 대 카메라와 함께 하시는데 할만하신 건가요? 또 소감을 한 말씀 좀 해주시는 게. 피곤하지만 뭐 견딜만 합니다. 근데 즐기셨던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남해에서 보내드린 클럽하우스였습니다. 문 닫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